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스트리밍 서비스 켜놓고 한참을 스크롤만 하다가 결국 뭘 볼지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꺼버리는 거요. 사실 영화 보는 시간보다 뭘 볼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많잖아요. 오늘은요, 그냥 시간 때우기용 영화 말고 여러분의 스크롤을 딱 멈추게 만들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 4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웃고 떠드는 거 말고 진짜 뭔가 마음을 탁 치는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른바 넷플릭스 마비 현상이라고 하죠.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얼어붙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셨다면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들은요,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이에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 세상,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의 영역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졌거든요. 이 영화들은 여러분의 스크롤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자신과 아주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우리에게 창조와 책임이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바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에 나사 박힌 초록색 괴물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를 만든 창조자, 그러니까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하고요. 창조자 빅터는요, 어릴 때 완벽주의자 아버지한테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자신이 생명을 만들어낸 피조물에게 그 상처를 고스란히 되물림합니다. 왜 넌 완벽하지 못해? 하면서 채찍질하고 학대하죠. 반면에 버려진 피조물은 어땠을까요? 그는 앞을 못 보는 한 노인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친절과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 피조물이 자신을 학대한 창조자를 용서하면서 진정한 인간이 되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깨진 마음 그대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진짜 인간다움이 있다는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대사죠.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야기가 어쩐지 우리와 또 다른 창조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 속 빅터의 아버지처럼 늘 완벽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그런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 이런 오해는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관점을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쓰레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그 모습이 어떻던 전부 걸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더 깊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따뜻한 밥상 같은 영화 한 편 만나볼까요? 두 번째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창조에 대해 물었다면 이 영화는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진짜 치유가 뭔지 이야기해요. 주인공 회원이가 배고파서 고향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게 그냥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팍팍한 도시 생활 속에서 진짜 먹어야 할 걸 못 먹고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아주 용감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혜원은 고향짐에서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로 직접 요리를 시작해요. 꼭 파스타, 양배추 샌드위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막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재료를 직접 키우고 정성껏 손질하고 기다리는 이 느린 과정 속에서 혜원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실링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한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들죠.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다시 살아나는 혜원의 모습은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영화, 원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당연한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진실 하나를 일깨워줘요. 바로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주인공 어기는요, 얼굴이 좀 남들과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27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늘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 한 소년의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겠구나 싶죠. 그런데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투덜대는 어기에게 누나가 툭 한마디 던져요. 세상 모든 일이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영화 전체를 뒤바꿔 버립니다. 이 대사 이후에 갑자기 카메라가 어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기의 누나, 어기의 친구, 심지어 어기를 괴롭히던 아이까지. 알고 보니 그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사정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모두가 자기만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명의 특별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는 따뜻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죠. 자, 어느덧 마지막 영화네요. 혹시 매일이 그냥 똑같이 느껴지세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면 이 영화가 진짜 좋은 해독제가 되어줄 거예요. 주인공 윌리엄스 씨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차를 타고 똑같은 일을 하죠. 너무 생기가 없어서 동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글쎄 미스터 좀비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산란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결심합니다. 그래, 남은 6개월만 일하도 좀비처럼 살진 않겠다. 그리고는 평생 미뤄뒀던 서류 더미 속 민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를 만드는데 자신의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죠.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삶인가요? 자, 이렇게 4편의 영화를 쭉 살펴봤는데요. 프랑켄슈타인, 리틀 포레스트, 원더, 그리고 리빙.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이 영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사회적 상상력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영화를 통해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들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상력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달라져요. 전에는 내 이야기, 내 아픔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다윗 같은 주인공 옆에 있던 이름 없는 병사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요. 우리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통해 여러분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화를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이 고를 다음 영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